간만에 스낵 시장이 뜨겁습니다. 먹태깡이 심상찮거든요. 소비자가의 배가 되는 가격으로 중고마켓에 올라오고 오픈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4주 만에 213만 봉지가 나갔지만 아직 공장 증설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반짝 팔리고 사라지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그야말로 실적 잔치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깡 시리즈를 만들어낸 새우깡이 작년엔 이례적인 타이틀까지 달았거든요. 국내 스낵 최초로 연매출 1,000억 원을 찍으면서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랐죠. 먹태깡은 농심의 6번째 깡 시리즈입니다. 새우깡, 감자깡, 양파깡, 고구마깡, 옥수수깡까지 차례로 대박을 냈지만은 새우깡을 넘을 만한 과자는 없습니다. 52년간 스낵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농심이 넘어야 할 산은 자기들이 만든 새우깡이 아닌가 싶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감자, 옥수수 스낵이나 견과류 시장이 훨씬 크지만은 한국에선 밀가루 스낵이 강세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선 새우깡을 빼놓고 스낵 시장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이 시장을 개척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 깡 시리즈도 출시된 겸 새우깡을 중심으로 한국 밀가루 스낵 시장 1, 2위, 3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스낵의 조상 새우깡입니다. 1969년 롯데공원, 그러니까 지금의 농심이 경영위기를 맞습니다. 삼양라면에 크게 밀리면서 힘을 못 썼고 부산의 동네 공장마저 문을 닫을 판이었죠. 실제로 잠깐 공장을 멈추기도 했었고요. 할 만큼 했다. 라면은 정말 이제 포기해야겠다 싶었대요. 정말로 라면 사업을 삼양식품에 매각하기로 협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서류에다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신춘호 회장이 오기가 생긴 건지 매각을 접고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롯데 짜장면을 만들었죠. 이게 아주 많이 팔린 건 아니었는데요. 위기의 농심을 겨우 건져 올렸다 싶을 정도는 됐습니다. 이젠 농심을 완전히 일으켜 세울 히트작이 필요했어요. 신춘호 회장도 여러 고민이 들었겠죠? 라면을 한 번 더 파봐? 아니면 다른 걸 만들어? 근데 이때 라면에 매달렸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라면이 뜨거운 아이템이긴 했지만 위험 부담이 꽤 컸습니다. 정부가 라면 가격을 통제할 때였고 경쟁사들끼리 저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던 때였죠. 삼양처럼 초대박을 치지 않는 한 기업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줄 만한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이때 신춘호 회장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스낵 시장입니다. 일본에서부터 눈여겨보던 시장이었는데요. 이때 일본엔 옥수수와 새우를 넣은 과자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둘 다 바삭한 식감과 입에 남는 고소한 향이 매력적인 과자죠. 둘 중 무슨 과자를 만들까 고민을 하는데요. 농심 내부에선 옥수수파와 새우파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좀 싱겁게 났죠. 신춘호 회장이 새우 쪽에다 표를 던졌거든요. 옥수수 스낵의 단맛보다는 새우 과자의 짠맛이 좀 더 많은 연령대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또 새우는 한국에서도 많이 잡히니까 원료 조달도 수월했고요. 그래서 바로 새우 스낵 개발에 들어갔어요. 정확히 어떤 과자를 참고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64년 가루비에서 출시한 카파 에비센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일본에서 잘 나가는 과자였거든요. 농심이 새우 스낵을 열심히 잘 만들어서 계획대로 딱 출시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모든 과정이 시행착오였어요. 농심도 스낵은 처음이었거든요. 당시 제과 업체들은 비스킷, 캔디, 건빵을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농심도 모든 게 낯설었죠. 해외 스낵 브랜드와 제휴를 맺은 것도 아니었고요. 새우깡을 개발하면서 쓰인 밀가루는 4.5톤, 트럭 80대에 들어갈 만한 용량이었습니다. 새우깡은 소금에 열을 가해 그 열로 재료를 튀겨내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이걸 파칭 공법이랍니다. 적절한 소금의 온도와 식감, 향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죠. 신춘호 회장 입장에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써가면서 만든 짜장라면이 잘 되진 않았으니까 이 과자만큼은 제대로 성공시켜야 했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새우깡, 이름이 필요하겠죠? 새우스낵, 새우티밥, 새우뻥, 서해새우 후보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신춘호 회장 마음에 드는 건 딱히 없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딸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듣게 됩니다. 아리랑을 부르는데 이걸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아리깡이라고 부르고 있었더래요. 이 깡 발음에 꽂힌 신춘호 회장이 딸에게 새우깡이라고 발음해보라 했더니 이건 또 정확하게 발음하더란 거죠. 아이들도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이름, 이 새우 스낵의 이름은 그렇게 새우깡이 됩니다. 1971년 세상에 나온 새우깡,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향긋한 새우향에 바삭한 식감. 지금 먹태깡이 팔려나가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훨씬 더 대단했죠. 지방 영업소 앞에서는 도소매 점주들이 현금을 싸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서울 대방동 공장 앞에선 새우깡을 실으려는 트럭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농심은 덕분에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새우깡으로 현금을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나중의 일이지만은 이 돈 덕분에 농심이 라면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죠. 막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걸 보는 심경이랄까요? 아무튼 이후 농심은 감자깡, 고구마깡, 양파깡을 출시하고 바나나킥과 꿀까바기까지 성공시키면서
스낵 시장이 지배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새우깡이 워낙 데이트를 치다 보니 이후 비슷한 제품들도 많이 나왔죠. 하지만 어떤 것도 새우깡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때부터는 노선을 바꿨죠. 밀가루 스낵이 돼 새우가 아닌 다른 과자로 경쟁하겠다는 거였어요. 1975년 혜태제과에서 맛동산을 출시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막대 모양으로 튀겨낸 후에 물엿과 땅콩 가루로 버무린 과자죠. 이건 청년들보다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좋아해서 많이 팔리나 싶긴 한데요. 밀가루 스낵 중에선 새우깡 다음인 2위입니다. 이 맛동산도 일본 과자를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모양이나 만드는 방법이 일본의 전통 화과자인 가린토와 비슷하거든요. 맛동산은 물엿으로 단맛을 살리고 가린토는 설탕이나 꿀로 마무리한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맛동산은 출시 이후 한동안 굉장히 잘 팔리다가 80년대 들어 주춤하게 되는데요. 이상한 타이밍에 판매가 치솟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죠. 보통 이때는 다 같이 망해야 맞는데 이유는 양이 있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과자는 한 봉지에 70g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맛동산은 97년에 대용량으로 재출시했어요. 버전은 두 가지, 110g과 240g이었죠. 식감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더 딱딱한 질감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좀 더 소프트하게 바삭한 질감을 살렸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새우깡은 오징어 먹물 새우깡, 코코아 새우깡 같은 신제품을 내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던 때고요. 맛동산은 외환위기로 힘들어진 경제 상황에서 늘어난 양으로 뭔가 양적 만족감을 채워주면서 판매가 급증합니다. 혜태제과에게도 맛동산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어요. 혜태제과가 그해 부도를 맞았으니 한참 힘들 때긴 했거든요. 맛동산 역시 미투 제품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아무도 혜태제과의 맛동산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새우깡과 맛동산, 생각보다 올드한 과자들이 밀가루 스낵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3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온의 오징어 땅콩. 이 과자도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죠. 과자 겉면의 짭짤한 맛과 땅콩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지는데요. 당시 스낵들이 막대 형태였던 것에 반해 오징어 땅콩은 둥근 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걸 땅콩에 반죽을 입혀 튀긴 단순한 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죽을 26번이나 입혀서 굽기 때문에 굉장히 바삭합니다. 이 과자 역시 새우깡의 독주에서 자극받아 나온 상품이고요. 새우깡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해물맛 스낵의 시대를 연 제품이죠. 그래서 이 새우깡에 대적할 만한 해물맛 과자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72년부터 오징어 스낵과 땅콩 스낵을 따로 개발하는데요. 모두 실패하고 두 가지를 합쳐버립니다. 오징어 스낵 개발반과 튀김 개발반이란 걸 운영하면서 제품을 만들었죠. 이 개발반을 따로 뒀다는 게 오리온에서 얼마나 사활을 걸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오징어 땅콩도 참고했다고 추정되는 제품이 있어요. 일본에서 콩과자를 주로 만들던 카스가이 제과의 이카피나죠. 아무튼 오리온의 엄청난 지원 끝에 오징어 땅콩이 세상에 나옵니다. 개발만 4년이 걸린 제품이었어요. 오징어와 땅콩은 당시에도 맥주 안주로 많이 먹었는데요. 오징어 땅콩 스낵 역시 맥주 안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과자 재밌는 건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잘 팔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리온 과자 중 가장 많이 팔렸다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죠.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오징어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 자리를 오징어 땅콩이 대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밀가루 스낵 시장은 새우깡, 맛동산, 오징어 땅콩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모두 40년이 넘은 장수 과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이 먹태깡 덕분에 밀가루 스낵 시장도 다시 트렌드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먹태깡은 활용한 재료와 컨셉에서 알 수 있듯이 맥주 안주를 노린 상품입니다. 여름엔 맥주가 많이 팔리다 보니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생산되는 족족 나간다면서 몇 초 완판이니 하는 기사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죠. 정용진 부회장이 스레드에 먹태깡과 아사히 남아조끼 캔 사진을 올리면서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거 정말 진짜 구하기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10년 전 허니버터칩 사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많이 시들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잘 팔리는 과자인데요. 먹태깡이 지금의 추세를 잇는다면 아마 허니버터칩처럼 스테디한 제품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이 과자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자는 뭔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